안녕하세요. JJ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제가 호주에 자리를 잡고 나서 후회하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근무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일주일에 6일 근무한 지 벌써 3년 정도 됐네요. 이제는 완전히 호주에 자리를 잡았다고 말해도 괜찮은 상황이 됐습니다. 합법적으로 호주에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 분명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인데요.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취미가 뭔지,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 20대에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해외 교민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저는 돌이켜보면 현실적인 고민들을 생각하느라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커피, 버블티 같은 음료수는 사치였고 할인하는 시간에 맞춰서 음식점에 가는 등 먹고 마시고 싶은 것보다 가격표를 중시하며 살아왔거든요. 이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다시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게 쌓여서 지금의 공허함이 찾아온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든 이미 정착한 후에든 분명 자신만의 이유로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닌 곳에서 삶의 터전을 새로 만든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으니까요. 성인이 이민을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꿈과 목표가 있었기에 이민을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 대우가 좋아서, 영어권 국가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교육과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유를 막론하고 이민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노력해서 결국 영주권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치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워홀, 학생, 졸업, 영주권. 특히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돈은 아꼈지만 시간과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시간과 정성이지 실제로는 스트레스에 가까운 과정이었습니다. 올해 영주권 쿼터는 얼마나 책정될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대와 직업군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출퇴근길 밤낮 가리지 않고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를 검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매년 오르는 비자 신청비는 강도나 다름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하다 보니 빛이 보이더라고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딱 2주 정도는 기분이 정말 날아갈 듯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분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비자라는 족쇄를 풀고 나니 큰 한도감과 자유가 무한히 주어졌는데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때 저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학생 때부터 과제나 시험, 그 뒤엔 비자 문제, 일자리 문제 등등 눈앞에 주어진 단순한 목표들이 제가 가야 할 길을 대신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란 큰 그림 속에서 영주권은 그중 하나였던 거고요. 이제 큰 거 하나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현실은 여전히 주 6일 9시부터 5시까지 일해야 했고 막상 통장을 확인해보면 그동안 호주에서 지나온 세월이 무색하게 비상금조차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기 전에 다들 하는 말이 있죠. 호주는 시급 높잖아, 워라밸 좋잖아, 이민 가서 살면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받는 만큼 그만큼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 매한가지 같습니다. 그때부터였나봐요. 여태까지 목표만 보고 살아왔다 보니 자연스레 새로운 목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게임 속 캐릭터가 퀘스트를 찾아 나서듯이 말이죠. 그러다 눈에 들어온 건 집을 사는 거였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사회초년생이 물려받은 돈이 없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저같이 사람 쓸 돈이 없어서 모든 과정을 혼자서 아둥바둥 할 때는
힘든 게 배가 되고요. 그래서 발로 뛰면서 정보를 찾고 임장을 다니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 집을 빨리 사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인 렌트를 할 때였는데 갑자기 한국에 있는 집주인이 한 달만 살고 싶다고 한 달 동안 나가달라는 부탁을 했죠. 말이 부탁이지 반강제적인 통보였고 공지기간도 짧아서 새로운 숙소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패커스와 에어비앤비를 오가며 한 달을 출퇴근하며 버텼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작더라도 제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저만의 아파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주권과 아파트. 이걸로 이민 성공일까요?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다른 만큼 성공의 기준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과 비자가 생겼다고 해서 뭔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호주에 이대로 쭉 있어도 된다는 사실이 큰 안도감을 줬습니다. 네, 안도감이요. 영주권과 집이 있으니까 호주에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느낌이요. 사실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제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막상 거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비자와 집 문제가 해외 생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는지, 이런 스트레스를 수치로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저는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0이 된 거죠.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저는 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다음엔 집, 집 다음엔 또 뭘까? 목표 하나를 이루면 잠깐의 행복이 찾아오고 그 행복이 사라지면 다시 다음 목표를 찾아 나서는 쳇바퀴. 저는 이걸 이민자의 삶에서 가장 흔한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늘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는 말을 달고 살거든요. 비자만 해결되면, 영주권만 나오면, 집만 사면. 근데 막상 그 다음 칸에 도착해도 똑같이 허전하다는 걸 저는 집을 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집을 사고 나서 영주권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안정된 삶이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새로운 게 전혀 없더라고요. 또다시 9시부터 5시, 주 6일 근무, 또 새로운 목표를 찾아볼까 싶기도 하지만 목표만 쫓는 삶을 30대 중반까지 살았는데 허탈함만 남다 보니 이제는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돈이 없을 땐 시간이 많고 돈이 있을 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주 6일 근무를 지속해오면서 시간은 당연히 없고 돈은 다 써버린 상황이니 허탈함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이민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벌써 30대 중반, 곧 40대가 될 텐데 내가 꿈꿔왔던 삶이 정말 이게 맞을까?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과 질문들이 겉돌기만 하고 정답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다시 직장으로 출퇴근을 반복하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호주 생활만 9년. 생각은 많지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남겨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목표 하나를 이루고 나면 바로 다음 목표를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이민을 꿈꿀 때와 지금 마음이 많이 달라지셨나요? 현지에서 자리 잡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요즘 저는 답을 찾았기보다는 다시 작은 것부터 챙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끼느라 미뤄왔던 운동, 좋아했던 음식, 자주 연락 못했던 가족과 친구들. 이런 사람 냄새 나는 것들이 결국 어느 나라에 정착하든 제 정체성을 지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30대 이민자의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이런 고민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꼭이요.